네, 이번 시간에는 중개사무소 입지 선정의 세 가지 유형별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개사무소를 개업할 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아파트 밀집 지역, 그 다음에 주택과 상가가 혼합되어 있는 지역, 그리고 기타 지역이 있는데요. 자, 먼저 아파트 지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요, 물건 분석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습니다. 또 배후에 기본적인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중개업 개업 초보자가 이런 데서 개업하는 경우에 별 어려움 없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데는 기술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죠. 근데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한 단점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부동산 경기 흐름에 굉장히 민감해서 부동산 정부 대책이나 어떤 그런 발표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호재가 있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악재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고객의 흐름이 딱 끊겨버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 두 달 동안 손님이 한두 명, 세 명 이렇게밖에 안 올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또한 아파트 지역은 상대적으로 권리금이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 입점하는 경우에는 짧은 기간에도 아주 엄청난 금액, 월세가 비싸죠. 권리금도 비싸지만 월세도 비싸기 때문에 운영이 안 돼서 한 7, 8개월 가버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금액의 손실을 보실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아파트 지역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개업할 때 아파트 배후 단지 내에 있는 가구 수가 최소한 적어도 500가구 이상은 되어야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파트 지역은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물건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쉽기 때문에 뭐 고객하고의 어떤 상담을 하거나 계약을 진행할 때 가격적인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래서 중개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데서 하는 게 쉽긴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배울 것도 그리 많지 않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택상가 혼합지역은 어떨까요? 주택상가 혼합지역은요, 중개수수료가 아파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전월세 계약이 굉장히 많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귀찮은 거죠. 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하다못해 뭐 방충망 하나, 뭐 요런 문 열쇠 뭐 이런 거 가지고도 엄청난 실랑이를 많이 벌이는 사례가 빈번하고, 보일러라든지 여러 가지 뭐 하자에 관련돼서 거기에 대해서 고치고 수리비를 누가 내느냐 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뭐 장판, 도배 여러 가지 부분이 굉장히 이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주택상가 혼합지역에서는 이런 전월세만 하는 건 아니죠. 상가 물건도 하고 또 상가 점포 임대도 하고 매매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하게 됩니다. 자, 수수료가 굉장히 낮은 반면에 장점도 있어요. 중개업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동산 지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시면서 여러분들은 엄청난 지식을 습득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적인 내용들은 중개업을 하고 현업에 하고 계신 분들보다도 더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고 계신 거죠. 문제는 스킬이죠. 고객과 상담을 하는 방법,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율하는 방법, 또 고객의 어떤 심리 상태를 빨리 읽고 거기에 적절히 대처하는 그러한 방법. 자, 우리 중개사무소는 사실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 상담을 어떻게 하느냐,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계약 성사율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주택 같은 이런 상가 혼합지역에서 오래 하시다 보면요, 이러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거나 또 심리를 읽는 그런 기술들이 아주 빠르게 습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는 사실 이 아파트처럼 단순한 물건 중개하는 것보다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습득하게 되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다. 또 하나의 장점은 중개 수수료가 굉장히 낮지만 경기의 흐름에 민감하긴 하죠. 물론 같은 부동산이니까. 하지만 아파트 지역에 비해서는 덜 민감하다. 왜냐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월세가 계속 경기가 좋지 않아도 늘 어느 정도의 물량은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이 또 있는 것이죠. 또한 권리금이 낮죠. 또 권리금이 낮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중개업소를 개업해도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뭐 내가 접게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정말 그쪽 지역에 잘 알고 자신이 있지 않는 한 이런 주택상가 혼합지역에서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초기 비용 부담이 굉장히 저렴하다는 이런 장점이 있죠. 세 번째, 기타 지역입니다. 자,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그 지역의 성격이 있죠. 예를 들면 원룸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인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곳이라든지 뭐 학교, 대학교 주변이라든지 또 학원 등이 밀집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숙박시설이 밀집되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특수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특수한 지역에서 개업할 때는 그 지역에 대한 컨셉과 또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하셔야지만 그쪽 지역에서 성공하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또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상대하는 것보다는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 그 전체 동을 관리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과 조인을 해서 그 동을 전체적으로 내가 관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어떤 수익을 보장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지역에서 만약에 중개업을 하신다면 손님 한 분 한 분보다는 이렇게 전체적인 오피스텔 한 군데든 뚫어서 관리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가 관리하는 어떤 오피스텔 또는 이런 업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지속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개사무소 입지 선정에 크게 나눌 수 있는 아파트 밀집 지역, 그리고 주택 상가 혼합 지역, 그리고 기타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